네, 안녕하세요. 이노타임의 김인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나그네 이야기의 첫 번째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게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초로입니다. 네, 예. 오늘은 김철호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 이렇게 좀 들었었는데 예. 참 인생이 굴곡지게 사셨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또 굴곡진 인생 스토리 안에서도 조금 그 마이너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인생 스토리를 뭐 어린 시절부터 예. 이렇게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구나 그런 사연이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당연한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는 좀 왜 이렇게 무거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이.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 목포에 있는 아동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애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뭐 장애인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막 좀 봄비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타 이런 게 그냥 당연시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너무 맞다 보니까는, 어린 나이에 이제 너무 맞다 보니까는 여기 있으면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6살 때 이제 그곳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발 디딘 곳이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그날 이제 기억을 하는데, 고무신을 신고 내가 도망을 나왔는데, 까만 고무신을 신고 도망 나와서 서울역에 내렸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눈인지 빈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눈인지 빈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 하얀 게 좋아서 맨발로 이제 그 위를 막 이렇게 걸었어요. 고무신을 다 끼고. 근데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발이 너무 시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신발을 찾으려고 갔는데 신발이 없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한 3년인가 씻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 뒤져서, 이제 그때는 이제 노숙인이 아니고 거지라 그랬거든요. 거지. 예. 그래 뭐 쓰레기통 뒤지고 뭐 쓰레기 봉지, 지금은 이제 재활용 봉지가 있지만 그때는 그냥 막 연탄재 있는 데다 그냥 쓰레기를 갖다 다 버렸을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봉지를 뜯으니까는 막 사과 껍데기 이런 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7살, 8살 때 내가 그걸 먹고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뭐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내가 겪어보지 않고 뭐 알지 못했으니까는. 그래 그 세월을 보내다 이제 한 10살 때인가 부산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순한,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매일 똑같은 반찬에 그거를 한 1년 6개월 가까이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운이 있었는지 87년도가 86년도가 거기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거기서 그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서울 소년의 집이라는 곳으로 보내더라고요. 서울 소년의 집에. 그래 이제 서울 소년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적응을 못하고, 왜냐면은 나이는 12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안 맞고 막 그래 다 또 뛰쳐나왔어요. 거기서 뛰쳐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좀 시대가 변했는지 막 버스에서
신문 팔고 껌 팔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어린 나이니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이제 신문 파는 이제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애들 모아놓고 그래도 신문도 팔고 껌도 팔고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한 13살 때부터 이제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가게 된 거죠. 이제 처음에는 말 그대로 뭐 장발장 소설책처럼 배고파서 시작했는 것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제 범죄가 돼 있더라고요. 범죄가 돼 있고 또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막 두드러 패가지고 형사들이 했다 그러고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다가 이제 16살이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창피스러운 거. 이 창피를 알게 되더라고요. 창피를. 아,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멀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범죄를 하면서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막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살면서 계속 교도소로 오가면서 하다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그 같은 교도소에 있는데 그때 5년 살을 때예요. 5년 살을 때 이제 그 교도소에서 김웅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마약을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중고나라 이제 사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해가지고 대전 저기 강원지방경찰청에 그 1호로 수배돼가지고 잡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돈을 최고 많이 만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것도 우연찮게 만났어요. 약속도 없이. 전주에서 대전 오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도착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날 저녁이죠. 그 사람은 나한테 기회를 줬어요. 야, 이거 한 번 하면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 네가 생각을 해봐라. 야, 괜찮다고. 그냥 외롭다 보니까 술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빠졌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하니까 이게 야, 이 세상을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며칠을 굶고 밥을 먹으면 배부르면 그 포만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락실에서 뭐 잭판을 터트려가지고 일확천금을 받는 것보다 그 기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건데 그건 그때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이제 2000년도부터 계속 마약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 외의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그러다가 이제 여기 대전이라는 곳에 이제 2008년도인가 내가 도망을 왔어요. 여기를. 2020년도쯤 되겠네요. 네, 도망을 왔어요. 범죄를 해가지고. 근데 도망을 왔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인수라고 이제 여기 사회에서 만난 형인데 그 집에 이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형수만 있고 있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또 말 생기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내가 망가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내가 망가지고 있는 걸 느껴요. 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냥 다 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점점 망가지고 있고 고립돼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요 대전 와서도 한 2번인가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요번까지 한 4번째 되는데. 근데 그 정인수라는 형하고
이 주위를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아니까 저 사람도 내가 겪어왔던 거 겪어야지 도장을 찍을 텐데 뭐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 출소하기 2년 전에 8년이라는 형을 갖고 지금 이제 교도소에 있어요. 여기 교도소에 있는데 내가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고, 왜냐면 내가 내 사기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같이 하자 그랬지만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게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 야 이게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자살을 하는구나. 이 약물이라는 게 이러다가 그냥 버릴 수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거기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이를 100세를 두고 생각해 보면 3분의 2 이상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다 꾸겨졌는데 한 번은 잘 되지 않을까? 마지막 한 번이 이번 같은데 그래 한번 놔보자. 내가 잡고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놔버렸어요. 놔버리고 내가 선택한 게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또 여기 와보니까는 이 사람들만의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까? 그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힘든 거구나. 예. 팔려도 가보고, 뭐 새우잡이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팔려도 가보고. 근데 나는 그냥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냥 그래 내가 똥 잘못 밟은 거다. 지금도 나한테 내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지겠죠. 보이는 게. 그렇지만 진실되게 내 자신한테 너 진짜 제대로 된 거 맞아? 했을 때 내가 내한테 그래 맞아 할 수 없겠죠. 예, 그런 게 이제 딜레마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약 사범들이 보니까 결국 죽는 이유가 자살하고 이런 확률이 높은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놔버렸어요. 그냥 그래 0.03초 그게 주사위가 혈관을 타고 탁 누르는 순간 그 0.03초 지나면 그 느낌 없어요. 여자가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또 외롭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은 이걸 하면 안 돼요. 외로운 사람들은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그게 외로움인지 그걸 아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외로움 때문에. 왜냐면은 있는 놈들은 즐기기 위해서 쓰거든. 그거랑 외로운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근데 허공에다가 우물에다가 아무리 물 채운다고 이빨이 차지 않거든요. 깨고 나면 또 똑같은 거. 뭐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어. 막 남들이 봤을 때 어우 잘 먹네. 아유 야 돈 많이 벌겠어. 엄청나게 먹어요. 왜냐면 나중에는 뭐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잠을 자. 왜 자? 이거 하면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자야 돼요. 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사람인가? 내가 뭐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요번에도 몇 번 나한테 연락 오고 내가 욕도 하고 싸우고 많이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상,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기울다 보니까는 그걸 못 찾아가는 거예요. 뛰어가려고 그래요.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어. 예? 근데 좀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지는 못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보고만 있어요. 왜? 네가 그걸 끌러야지 남이 끌러주는 게 아니거든. 이게 백날 나라에서 뭐 돈을 주고 뭐를 하고 뭘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해도 그건 절대 안 끊어져요. 잠시 멈추는 것 뿐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탁 끊고 딱 나왔을 때 그땐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있겠죠. 네.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종교적인 이런 거나 이제 너무 이제 무뎌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왜 형제올 때까지 맞으면서 많이 울고 빌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나한테 단 한 번도 난 내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았으니까요. 뭐 잘된 사람도 있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종교적인 이런 거는 떠나서 있는 사실대로 대화 나누고 이런 점이 좋았던 거예요. 이런 점이 그때 상담했을 때도 그냥 있는 대로 왜? 나는 있는 대로 말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진실된 건 내가 진실 되니까 진실 낼 거예요.